비가 쏟아지던 그날 수아의 손이 내 뺨을 스치며 쓰러지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 말을 삼키며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이상한 열기를 느꼈다. 미움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그렇게 다가왔다.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거리, 그리고 한강을 따라 흐르는 바람이 코트 자락을 스치며 지나갈 때 나는 지은 2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어깨에 기대며 출근하고 저녁에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는 나날. 삶은 물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숨겨진 갈증을 나는 알았다. 사랑에 대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 특히 여성에게 느껴지는 그 미묘한 끌림은 더더욱.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나 자신조차 부정하려 애쓰는 그 감정. 그날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수아.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만난 그 수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짧은 단발머리,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그 눈빛 마치 겨울바다처럼 차가운 파도. 우리는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갔지만 우연히 같은 회사에 들어온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기뻤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달랐다. 처음 인사할 때부터 그녀의 미소는 억지스러웠고 대화는 짧게 끊겼다. 오랜만이네. 지은 씨의 그녀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고 눈은 나를 피했다. 왜 그랬을까? 대학 때 우리는 가까웠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동아리 모임 후 늦은 밤, 함께 라면을 먹으며 웃던 그 시간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시선이 변했다. 차갑게, 멀어지게. 지은 씨, 이 프로젝트 같이 맡아줄래? 팀장님의 말이 떨어지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아와 함께? 그녀가 나를 피하는 게 느껴졌는데. 네,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프로젝트는 서울의 한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마케팅 캠페인. 우리는 매일 회의실에 갇혀 아이디어를 짜내야 했다. 첫 회의에서 수아는 내 제안을 단칼에 잘라냈다. 그건 너무 감상적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아.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다른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상처받았다. 왜 이렇게 적대적인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회의 후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둘만 남았다. 좁은 공간,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라벤더와 바닐라, 익숙한 그 향. 수아 씨, 요즘 어때? 나는 용기를 내 물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바빠. 너는?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재빨리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이 아렸다. 그날 저녁 나는 한강변 카페로 향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적다 지우기를 반복. 머릿속에는 수아의 얼굴이 맴돌았다. 왜 그녀는 나를 미워할까? 대학 때 나는 그녀의 고백을 모른 채 지나쳤을까? 아니, 그럴 리 없다. 우리는 그냥 친구였다. 그런데 그날 카페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우산을 털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수아. 그녀의 눈이 나를 발견하고 멈췄다. 여기서 뭐해?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일해. 앉을래?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망설이다 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리고 재즈가 흘러나왔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녀의 손등에 스치는 빛을 보았다.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다. 지은 씨. 갑자기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너 아직도 그때 일 기억 안 나?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일? 나는 물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다. 우리는 그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디어, 타임라인, 클라이언트 피드백. 하지만 대화 사이사이 그녀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부드럽게, 그리고 아프게. 카페를 나설 때 비가 그치지 않았다.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걸었다. 그녀의 어깨가 내 팔에 스쳤고 그 순간 심장이 뛰었다. 미움인가, 끌림인가. 나는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물자니 눈물이 왜 떠오르는 거지?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3학년 동아리 여행에서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장난처럼 웃으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그건 우정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지던 그 순간을 나는 이제야 떠올렸다. 아, 그랬구나. 그녀의 미움은 사랑에서 온 상처였다. 다음 날 회사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회의실에서 그녀의 제안이 나왔다. 이 컨셉 어때? 감성과 현실을 섞어서 그것은 내 아이디어와 비슷했다. 나는 놀라 물었다. 좋아. 같이 다듬자.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우리의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다.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수아 씨, 제주도 갈 때 기억나? 나는 물었다. 그녀는 포크를 멈췄다. 기억나. 재미있었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과거를 피했다. 대신 현재를 이야기했다. 그녀의 취미, 책 읽기. 내 꿈, 작은 카페 차리기. 점점 그녀의 미소가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느 날 회의 후 그녀가 전화로 말했다. 지은아, 오늘 저녁 어때? 프로젝트 마무리하자. 나는 기뻤다. 우리는 이태원의 작은 이자카야로 갔다. 소주 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졌다. 너 여전하네. 항상 밝아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너도. 차가운 척하지만 따뜻해. 그녀의 뺨이 붉어졌다. 그 밤 우리는 취해 길거리를 걸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이태원 거리.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미안해, 지은아. 갑자기 그녀가 속삭였다. 무슨 미안. 그때. 내가 바보였어. 나는 멈췄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냐. 가자.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며 우리의 만남이 잦아졌다. 매일 아침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 그 작은 인사가 내 하루를 밝혀주었다. 우리는 회의실을 넘어 점심을 함께 먹기 시작했다. 한남동의 작은 비빔밥집에서 그녀가 젓가락으로 국수를 말아 먹는 모습을 보며 나는 웃었다. 수아야, 너 먹는 거 귀여워.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시끄러워라고 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과거의 차가움은 녹아내리고 있었다. 대신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다. 나조차도 모르게 그녀를 향한 마음이 깊어지는 걸 느꼈다. 어느 오후 클라이언트 미팅이 끝난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나는 그 광경에 넋을 잃었다. 지은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봐? 그녀가 물었다. 그냥. 예뻐서. 내 말에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 사실. 남자친구 있어.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나는 애써 웃었다.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왜? 그녀의 고백을 기다린 적도 없었는데. 그 남자는 회사 동료였다. 태민, 28살의 매력적인 영업팀장. 그들은 3개월 전부터 사귀었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 보이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눈물이 흘렀다. 왜 그녀를 좋아하게 된 걸까? 여성으로서의 나, 그녀를 향한 이 감정은 처음이었다. 사회에서 말하는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태민을 보았다. 그는 수아의 책상에 꽃을 놓고 갔다.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저렸다. 프로젝트는 순조로웠다. 우리는 서울의 거리를 누비며 로케이션을 찍었다. 명동의 번화한 거리, 인사동의 골목길. 카메라를 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는 우리. 이 포즈 어때? 그녀가 포즈를 취했다. 나는 셔터를 눌렀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다. 수아야, 너 모델 해도 돼. 나는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너도. 그날 저녁 우리는 종로의 작은 바에서 맥주를 마셨다. 태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우리만의 이야기. 어린 시절, 가족, 꿈, 나, 어렸을 때부터. 여자애들 좋아했어.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놀라 물었다. 정말? 응, 하지만 숨겼어.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비슷해. 그 고백이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소문이 돌았다. 태민이 다른 여자와 보인다는?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수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은아, 나의 태민이랑 헤어졌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괜찮아. 모르겠어. 그냥. 피곤해. 우리는 그날 퇴근 후 압구정의 카페로 갔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 왜 이렇게 약해?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강해. 수아야, 너 강해. 그 밤, 그녀의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태민의 배신, 그리고 그녀의 외로움. 너라면 다를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주말, 우리는 제주도로 출장을 갔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촬영. 푸른 바다 앞에서 그녀는 웃었다. 여기 오니까 그때 생각나의 대학 여행. 우리는 바닷가 산책로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우리를 감쌌다. 지은아, 미안해. 그때 내 고백, 장난처럼 했지만 진심이었어.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 나는 멈췄다. 나 몰랐어. 그래. 그래서 미웠어. 내가 모르는 척하는 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수아야. 그 포옹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스쳤다. 짧게, 부드럽게. 세상이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밀어냈다. 안 돼, 아직. 준비 안 돼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키스는 우리를 바꿔놓았다. 돌아온 서울에서 관계가 어색해졌다. 그녀는 나를 피했다. 사무실에서 시선이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다. 나는 아팠다. 왜? 그 키스가 싫었나? 프로젝트가 끝나고 우리는 축하 파티를 했다. 강남의 클럽에서 음악이 울렸다. 그녀는 다른 동료들과 웃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러다 태민이 나타났다. 수아야, 다시 만나자. 그의 말이 들렸다. 그녀는 망설였다. 생각해볼게. 그 광경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아직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왜 그녀를 사랑하게 된 걸까? 이 감정은 고통만 가져다 줄 텐데.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이야기하자. 그녀의 답은 없었다. 침묵이 지속되었다. 사무실에서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미소는 나에게 향하지 않았다. 대신
태민과 다시 가까워지는 기미가 보였다. 점심시간, 그들이 함께 카페테리아에 앉아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자리를 피했다. 지은 씨, 왜 그래? 동료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제주도의 그 키스, 그녀의 눈물,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여성으로서의 사랑,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에 사로잡혔다. 어느 저녁, 나는 용기를 내 그녀의 집으로 갔다. 홍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 문을 열자 그녀의 놀란 얼굴이 보였다. 지은아. 어떻게 알았어? 인터넷으로. 이야기 좀 해.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그녀는 와인을 따랐다. 태민이랑 다시 시작하려 해.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 나는 물었다. 왜? 나 때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안정된 게 좋아.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다. 나는 손을 잡았다. 수아야, 너 진심이야? 그 키스, 장난이었어. 그녀는 손을 뗐다. 미안. 나 혼란스러워. 그 말에 나는 눈물을 참았다. 나도. 하지만. 포기 못해. 우리는 그날 밤새 이야기했다. 그녀의 과거, 가족의 압박, 여성으로서의 사랑을 숨겨온 고통. 엄마가 알면 나 죽을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을.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태민과 데이트를 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 그들의 손이 잡힌 모습. 나는 그걸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왜 나를 배신하는 거지?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다. 수아야, 그 사진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랑 상관없어. 상관 있어. 제주도에서. 그건 실수였어. 그녀의 외침에 전화가 끊겼다. 나는 무너졌다. 침대에 누워 눈물이 흘렀다. 사랑이란 이렇게 아픈가?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다가오고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다. 나는 일에 매달렸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사람들. 하지만 그녀의 빈자리가 컸다. 어느 날 회사 파티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드레스를 입은 그녀, 아름다웠다. 태민은 곁에 없었다. 지은아, 그녀가 다가왔다. 미안해. 우리는 테라스에 나갔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나, 태민이랑 끝냈어. 그녀의 말에 나는 물었다. 왜? 너 때문이야. 내가. 나한테 너무 소중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수아야, 우리의 입술이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깊고 진심이었다. 눈송이가 우리를 감쌌다. 그 키스 후 우리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했다. 주말에 만나는 작은 데이트.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손을 잡았다. 이게 진짜 사랑일까? 그녀가 물었다. 응, 우리만의.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불안이 도사렸다. 그녀의 가족, 사회의 시선. 그녀는 종종 울었다. 만약 들키면 나는 달랬다. 걱정 마.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그녀가 도시락을 싸왔다. 맛있어.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엄마였다. 수아야, 결혼 생각은?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아직 요리는 그 후 대화를 피했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어느 날 그녀가 사라졌다.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다. 나는 불안해졌다. 회사에서 동료에게 물었다. 수아 씨. 집에 갔대. 가족 일로 나는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수아야, 나는 들어갔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엄마가. 알았어. 태민이한테 물어봤대.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어떻게? 소문났나 봐에 나 여자 좋아한다고 그녀의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함께 싸우자. 하지만 그녀는 밀어냈다. 안 돼, 너까지 망치면. 수아야, 나는 외쳤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먼저 혼자 생각할게. 그날 그녀는 집을 나섰다. 부산으로, 고향으로. 나는 혼자 남았다. 가슴이 텅 비었다. 부산행 KTX를 타고 그녀를 쫓아갔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풍경, 내 마음처럼 어지러웠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녀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역에 도착해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해운대 근처의 작은 동네, 바다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지은입니다. 수아를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다. 수아는 지금 쉬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부탁해요. 이야기만 할게요. 방 안에서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다. 지은아.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너 없이 못 살아. 나는 말했다. 우리는 바닷가로 나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속에서 그녀가 털어놓았다. 엄마가 울며. 왜 나한테 이런 딸이냐고. 아빠는 그냥. 실망한 눈빛,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손을 잡았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우리 사랑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부산에서의 며칠, 우리는 함께 지냈다. 아침에 시장에서 생선구이를 사 먹고 저녁에 해변을 걸었다. 그녀의 미소가 돌아왔다. 여기 오니까 마음이 가벼워.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컸다.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수아야, 서울로 돌아가. 제대로 된 남자 만나. 어머니의 말에 수아는 울었다. 엄마, 나 이렇게 살아야 해. 대치가 길어졌다. 나는 중재했다. 어머니, 수아를 사랑해주세요. 그대로의 수아를.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 볼게요.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관계를 숨겼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속삭임. 둘이 사귀나 봐의 태민이 다가왔다. 수아, 나랑 다시.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끝났어. 하지만 그 후 태민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그는 내 프로젝트를 방해했다. 클라이언트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지은 씨가 무능해요. 결과 프로젝트가 취소 위기에 처했다. 나는 분노했다. 태민 씨, 왜 그래? 그는 웃었다. 수아를 빼앗아서. 수아는 알았다. 미안해, 지은아. 내 탓이야. 그녀의 자책에 나는 안심시켰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팀장에게 사실을 말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태민은 해고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가 공공연해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레즈비언이야. 누군가 속삭였다. 나는 두려웠지만 수아의 손을 잡았다. 무섭지? 조금. 하지만 너 있으니까. 여름이 왔다. 더운 서울의 밤, 우리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불꽃놀이가 터지는 하늘 아래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나랑 같이 살아줄래?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응, 우리의 키스가 불꽃처럼 빛났다. 하지만 행복은 또다시 시험받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수아야, 집으로 돌아가. 의 대화는 길었다. 어머니의 눈물, 수아의 고백. 엄마, 지은이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건 병이야. 그 말에 수아는 무너졌다. 엄마, 나는 끼어들었다. 어머니, 사랑은 병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어머니는 떠났다. 하지만 그 후 수아의 우울이 시작되었다. 나 잘못된 걸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달랬다. 아니. 우리는 맞아.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당신들처럼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 누군가 말했다. 수아의 미소가 돌아왔다. 가을이 다시 왔다. 한강변에서 우리는 1년을 기념했다. 사랑해, 지은아. 그녀의 고백에 나는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회사에서 새로운 소문. 누군가 우리 사진을 유포했다. 제주도의 키스 사진. 클라이언트가 철회했다. 팀장님이 불렀다. 이게 뭐야? 우리는 사과했다. 하지만 압박이 왔다. 하나만 선택해. 일인가, 관계인가? 수아는 결단했다. 나 사직할게. 안 돼, 나는 외쳤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다. 너 지켜줄게. 그녀의 눈물에 나는 포기했다. 그녀가 떠난 사무실, 텅 비었다. 수아의 사직 후 나는 혼자 남았다. 사무실에서 그녀의 자리가 비어 보였다. 매일 아침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오늘 어때? 보고 싶어. 하지만 대화는 짧아졌다. 그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집에 머물렀다. 엄마랑 화해하려 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불안했다.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바꿀까 봐의 주말에 만났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영화를 봤다. 로맨틱 코미디.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수아야, 우리 괜찮을까? 나는 물었다. 그녀는 안아주었다. 응,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겨울이 깊어졌다.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우리는 명동에서 쇼핑했다. 그녀가 선물한 목도리 따뜻했다. 이거 내 색이야. 그녀의 미소에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수아야, 집에 와라. 이야기할 게 있어.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알았어요. 우리는 헤어졌다. 다음 날 그녀의 메시지. 아빠가 용납할 수 없대. 나 혼자 살라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부산으로 다시 갔다.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다. 지은아, 우리는 바닷가로 갔다.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 나는 말했다. 나도. 하지만 피곤해. 그녀의 고백에 가슴이 아렸다. 우리는 그날 밤을 함께 보냈다. 그녀의 품에서 나는 울었다. 사랑해.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결심했다. 함께 살자. 그녀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은 공간, 하지만 우리만의 둥지.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요리를 했다. 이게 행복이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녀의 프리랜서 일은 불안정했고 나는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지은 씨, 집중해. 팀장의 말에 나는 노력했다. 하지만 밤에 그녀의 악몽을 들었다. 엄마. 미안해. 그녀의 중얼거림에 나는 안아주었다. 봄, 우리는 여행을 갔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산책로를 걸으며 꽃을 꺾었다. 여기서 살까? 장난처럼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좋아. 그 여행에서 우리의 사랑이 깊어졌다. 밤하늘 아래 별을 보며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돌아와 충격이 왔다. 그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수아야, 내 동생 결혼해. 너도? 어머니의 말에 수아는 반항했다. 엄마, 나 이렇게 행복해요. 어머니는 울었다. 그 행복이 지속될까? 그 질문이 우리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우리는 한강에서 수영을 했다. 물보라 속에서 웃었다. 하지만 그날 태민의 연락이 왔다. 수아, 나 후회해. 다시 그녀는 삭제했다. 끝났어. 하지만 그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은아, 나 아직 트라우마가 있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이해했다. 천천히. 가을,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나는 승진했다. 파티에서 그녀를 초대했다.
동료들이 우리를 보며 박수쳤다. 축하해. 하지만 속삭임도 있었다. 저 둘, 우리는 무시했다. 집으로 돌아와 샴페인을 터뜨렸다. 자랑스러워, 그녀가 말했다. 그 밤, 우리의 사랑이 절정에 달했다. 부드럽고 뜨겁게. 하지만 겨울이 다시 왔다. 그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지은아, 나 버려줄래?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절대, 나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다. 상담, 약 사랑이 치료야, 의사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싸웠다. 모임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다. 당신들처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1년이 지났다. 그녀의 미소가 완전히 돌아왔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끝나지 않았다. 회사에서 새로운 인턴이 왔다. 아름다운 여성, 유나.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수아는 알았다. 지은아, 나 믿어. 물론, 하지만 불신의 씨앗이 싹 텄다. 유나의 등장으로 공기가 변했다. 그녀는 23살, 밝고 매력적이었다. 프로젝트에 합류하며 나와 가까워졌다. 지은 선배, 조언 부탁해요. 그녀의 미소에 나는 친절히 대했다. 하지만 수아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저애, 너 좋아하나 봐. 장난처럼 말했다. 농담이야.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이 느껴졌다. 과거의 상처, 배신의 기억. 어느 날 유나가 커피를 사왔다. 함께 먹어요. 사무실 구석에서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녀의 꿈, 나의 경험.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기뻤다. 하지만 퇴근 후 수아에게 말했다. 유나랑 이야기했어.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이야기? 그냥 일.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너 나처럼 느껴? 수아야, 나는 화가 났다. 믿어줘. 우리는 다퉜다. 처음으로. 나 항상 불안해. 너 잃을까 봐. 그녀의 눈물에 나는 안아주었다. 미안해. 그 후 우리는 노력했다. 데이트를 늘렸다. 인사동에서 차를 마시고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다. 옛날처럼 느껴. 그녀가 말했다. 우리 시작이야. 나는 대답했다. 유나는 멀어졌다. 그녀가 다른 팀으로 옮겼다. 안도했다. 겨울, 눈이 내렸다. 우리는 스키 여행을 갔다. 평창의 눈밭에서 손을 잡고 미끄러졌다.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사랑해. 그녀의 속삭임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돌아와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그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암이래.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부산으로 가자. 우리는 기차를 탔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약해 보였다. 수아야.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수아는 울었다. 엄마, 미안해. 유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그날 밤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지은 씨, 수아를 부탁해요. 어머니의 눈물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치료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부산과 서울을 오갔다. 수아의 피로가 쌓였다. 지은아, 나 버티기 힘들어. 함께야. 나는 격려했다. 봄,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졌다. 고마워, 지은아. 어머니가 말했다. 화해의 시작이었다. 서울로 돌아와 우리는 피로를 풀었다.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바다를 보며 우리 결혼하자. 장난처럼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좋아. 여름, 우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갔다. 서울 도심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 함성 속에서 손을 잡았다. 그 에너지가 우리를 채웠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또 다른 시련. 회사에서 나의 승진이 무산되었다. 이미지 문제로 팀장의 말에 나는 알았다. 우리의 관계 때문. 포기할게. 수아가 말했다. 아니. 싸우자. 우리는 변호사를 찾았다. 차별금지 소송.
뉴스가 되었다. 레즈비언 커플의 용기. 가을, 재판이 시작되었다. 증언대에서 나는 말했다. 사랑은 평등해야 해요. 수아의 눈물이 흘렀다. 판결은 승소. 회사의 배상과 복직. 우리는 승리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이제 쉬자, 그녀가 말했다. 겨울, 2주년. 한강에서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하지만 그날 그녀의 전화. 지은아, 나 임신, 불가능한 말, 아니, 그녀의 오빠의 실수. 아니, 착각이야, 안도했지만 충격이었다. 우리 아이는 불가능하네. 그녀의 슬픔에 나는 안아주었다. 입양하자. 언젠가. 새해,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더 큰 공간, 미래를 위한. 하지만 유나가 다시 나타났다. 선배, 도와줘.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수아는 알았다. 지은아, 조심해. 불신이 다시 싹텄다. 유나의 재등장으로 긴장감이 돌았다. 그녀는 프리랜서로 돌아와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미소에 나는 조심했다. 하지만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요즘 어때? 잘 지내요. 수아는 멀리서 지켜봤다. 너무 친해지지 마. 그녀의 경고에 나는 웃었다. 걱정 마. 하지만 작은 오해가 쌓였다. 유나의 선물, 책 한 권 추천해요. 수아가 봤다. 뭐야? 그냥 다툼이 시작되었다. 너, 유나 좋아하나? 수아야, 나는 화가 났다. 믿음이 없어. 그녀는 울었다. 항상 불안해. 우리는 사과했다. 미안해. 과거 탓이야. 봄, 우리는 휴가를 갔다. 여수로. 바다를 보며 우리만의 시간 키스했다. 유나 이야기는 잊혔다. 돌아와 프로젝트가 끝났다. 유나가 떠났다. 안도했다. 여름, 더위 속에서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한강에서 과일을 먹